안녕하세요. 깍시 인사드립니다. 이제 정말 딱 한 달 정도 남았네요. 한 달가량만 있으면 2020년이 다가옵니다. 정말 시간이 너무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. 나이는 자꾸 먹어가고 시간은 흘러가는데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투자에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사실 이 내 돈이 어딘가에 투자가 되어 있는데 이 돈이 투자가 되어 있는 동안 정말로 피하고 싶은 것을 꼽으라면 단연 이 경기 침체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사실상 이 시기에 이 내 돈이 들어가 있다면, 이 묶여 들어가 있다면 반토막 나기 십상이고요. 실제로 그 이상의 돈을 이 허공에 날려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2020년 과연 경기 침체가 임박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요. 우리는 이미 이 장단기 금리차라는 지표를 통해 모니터링하면서 경기 침체를 줄곧 예측하곤 했는데요. 정말 그렇게 경기 침체가 찾아올 것인가,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영상을 시청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. 사실 이 채권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? 아마 이 안전자산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. 그렇다면 이 안전자산이라는 의미가 뭘까요? 보통 금, 이 달러, 그리고 채권, 이 세 가지를 안전자산군의 성격으로 같이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. 그런데 실제로 이 안전자산들이 안 떨어져서 안전자산이 아니라 이 실물경제와 실제로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성향을 띠기 때문에 경제가 안 좋을 거다라는 것에 내가 베팅을 한다면 채권에 투자하라는 의미가 되고요. 그런데 경제가 휘청거리게 되는데도 이 국가가 발행한 이 채권의 가격이 왜 오르는 걸까요? 일단 경제 위기가 온다고 하게 되면 이 주식시장에서 먼저 이렇게 폭락이 나타나게 되고요. 주식시장이 이렇게 폭락하는 것은 결국 많은 자금이 여기서 빠져나왔다는 것을 뜻하고요. 그렇게 되면 이 자금들은 결국 어디로 가게 될까? 이 돈들이 집에 이렇게 그대로 있겠습니까? 일단 이 은행으로 돈이 이렇게 흘러가게 될 것이고, 현명한 분들은 이 돈을 은행에 두지 않고 또 채권을 매수하게 될 것입니다. 올해 이 채권 가격을 보면 이렇게 급등락이 엄청난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. 그런데 올해 8월 초까지 이렇게 쭉쭉 하락을 하다가 다시 이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고요. 그래서 이 8월 전까지만 해도 채권 시장의 흐름을 보면 한국을 비롯해서 이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위험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채권 금리가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지만, 다시금 가을 들어서는 이렇게 채권 금리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은, 다시 말하면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확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런 채권 금리의 흐름만 보더라도 경제 상태나 분위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. 그래서 채권 가격은 위기 때 상승하고 주식시장과 반대로 움직인다고 말할 수 있겠죠.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잘 알고 있고 염려하면서 보고 있는 것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인데요. 내가 경제에 좀 관심 있다 하는 분들은 뉴스나 언론에서도 이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, 역전이 될 쯤에는 아주 침체의 선행 지표라고 언론에서 특히나 많이 떠들어내는 지표입니다. 그래서 어김없이 이 역전이 될 쯤에 과거 장단기 금리 역전 시 꼭 리세션이 온 건 아니다, 혹은 왔었다,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. 그래서 사실 이런 뉴스들이 투자자의 심리를 많이 위축시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. 그럼 우리는 뉴스가 아닌 이 차트를 보고 다시 이야기를 해야겠죠. 아래 차트는 미국의 10년 만기와 3개월 만기의 금리차와 경기 이 침체 시기를 나타낸 것인데요. 근데 이를 보게 되면 실제로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고 나서 한 1년 이후 경기 침체가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그래서 과거의 지표를 가지고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고 난 이후 대략 1년 이후, 이 1년 이후에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. 그래서 이런 과거 패턴을 보고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이후에 이 다시 이렇게 축소가 되고
1년 후에 경기 침체가 발생했어. 그래서 이번에도 이 1년 이후 경기 침체가 발생할 거고 우리는 지금 경기 침체를 준비해야 돼.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는 이 2020년을 준비해서 이 주식이나 이런 실물 자산의 비중을 줄여야 하는 걸까? 그런데 이런 장단기 금리차보다 더 눈여겨봐야 할 게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. 그 부분은 이 뒤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서 이 장단기 금리차 10년물과 이 3년물을 비교해서 보니까 이 경제가 침체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사실이지만, 근데 이런 금리 역전보다 더 살펴봐야 하는 것이 경기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기업의 이 가계 부채 그리고 가계의 부도 위험을 보고 경기를 예측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경기 침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볼 수 있는 기업이나 가계가 이 파산이 되고, 이 파산이 되면서 채무 불이행이 이루어지게 되고 연쇄 부도 현상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채권 초과 프리미엄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고요. 이 채권 초과 프리미엄은 미국 연준이 이 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은행의 대출 태도와 비슷하게 볼 수가 있고요. 은행이 대출을 잘해주고 완화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면 이 초과 프리미엄은 낮아지게 되고, 이와는 반대로 대출에 긴축적인 태도를 보이고 시중에 돈이 모자라는 현상을 보이게 되면 초과 프리미엄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. 이 과거의 도표를 보더라도 이 갈색선이 이 초과 프리미엄의 차트를 그린 것이고요. 이 채권 프리미엄이 이렇게 상승하는 국면에서 이 경기 침체가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 초과 프리미엄을 보게 되면 장단기 금리차와 달리 경기 침체로 갈 확률은 지금 보이지 않고 있고요. 이 침체로 갈 확률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당장 경기 침체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이 경기 침체는 실제로 기업들이 돈을 못 빌려서 이 돈을 갚지 못할 때 생기는 것이고, 단순히 1년이나 2년 동안 이 경기 지표가 나빠졌다고 해서 경기 침체가 반드시 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는 것이고요. 그래서 기업들이 이 미중 무역전쟁의 분위기 속에서 일시적으로 이 돈을 못 벌어가지고 경기 지표가 나빠질 수도 있지만, 이게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신호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고요. 그러니까 돈은 일시적으로 기업들이 못 벌 수는 있지만, 문제는 돈을 못 빌리거나 못 갚는 상태가 될 때 문제는 연쇄적으로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우리는 이 채권 초과 프리미엄의 차트를 볼 때 지금 경기 침체의 신호를 전혀 느낄 수는 없다는 것이고요.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을 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,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오늘 간략하게 이 정도로 하고 마치기로 하고요.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